안녕하십니까? 네,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현아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건설 시멘트 관련주 비교하기고, 그래서 뭐 시총, 뭐 영업이익, 배당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설이나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 한번 비교를 해보려는 거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2월 4일 날에 이제 정부에서 25번째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인 거죠. 결국 이제 공급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아파트를 좀 아마 이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주택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파트는 결국 건설사가 짓는 거고,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시멘트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선거 공약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제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부산도 보궐선거, 부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후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표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부동산 대책인 것 같아요. 지금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라버린 부동산 집값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이제 이 서울 시민들하고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뭐 집 때문에 안 힘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무주택자들은 이제 힘들고, 이제 전세 입장인 사람도 힘들고,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도 뭐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들 뭐 걱정거리인 거죠.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표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공약을 내세울 거고, 그 공약에는 이제 공급 대책이 분명히 아마 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도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아직은 아니지만 3기 신도시는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대비해서도 또 어떤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는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이나 아니면 이제 시멘트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한번 뭐 시청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과 뭐 배당 이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좀 복잡하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냥 뭐 다 숫자네요. 정말 다 숫자. 그래서 좀 눈에 잘 안 들어올 텐데, 뭐 우선 위에 이제 카테고리 보면 이제 업종 테마 제가 이제 골라놓은 것 중에 이제 시멘트나 뭐 레미콘 업체 리스트하고, 그다음 건설주 업체 리스트 이렇게 있고요. 업체명, 그다음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이 시멘트 관련 이 주식들의 시가총액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29일 그때 주가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별로 쭉 리스트를 나눠놓은 거고, 건설주도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리스트를 나눠 놓은 거고,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적어 놓은 거고, 그러면은 시총에서 영업이익을 나눴을 때는 한 몇 정도가 나오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9년도의 배당이죠. 19년도의 배당을 뭐 상용 양인 420원을 받았는데, 그 420원이 이제 1월 29일 그날 주가에 대비해서는 과연 몇 퍼센트 그런 배당 율이 되는지, 그거하고 2019년도 1, 2, 3, 4분기, 그 다음에 2020년도 1, 2, 3, 4분기, 4분기는 아직 예상이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영업이익을 비교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YOY, 1분기 비교, 2분기 비교, 3분기 비교, 4분기 비교해봤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뭐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이 얼마나 뭐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은 건설주를 한번 좀 먼저 볼게요. 건설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우선 건설주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현대건설부터 뭐 GS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이건 대림 ENC는 이제 대림 이 편한 세상을 만든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대림 ENC라고 있고, 또 서희건설, 그다음 한신공영, 그다음 신세계건설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 한번 볼게. 네, 이렇게 한번 보죠. 이마크에 보시면은 현대건설은 이 주택건설이 전체 매출 비중의 한 51%, GS건설은 건축주택이 57%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주택건축 64%고, 서희건설은 뭐 건설이랑 뭐 휴게소를 포함해서 98%, 거의 주택이나 뭐 휴게소 이런 것들에서 98%고,
죄송합니다. 한진공영이죠. 예, 공영입니다. 이거 바로 고치겠습니다. 한진공영이고, 예, 국내 건축 84%입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은, 예, 건설 부문에서 이제 신세계건설은 이마트하고 스타필드하고 LH공사 쪽을 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97%고, 그래서 건설주가 뭐 더 뭐 많은 그런 건설주 회사들도 많은데, 그래도 좀 큰 건설사들이 좀 이제 브랜드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서울 쪽은 역시나 이제 큰 건설사가 결국은 비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현대건설 같은 뭐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GS자이, 뭐 대울은 뭐 프로지오, 대림은 이편한세상, 뭐 서희는 서희라고 돼 있고, 한신공영은 이제 뭐 예, 공영 아파트, 예, 그런 것들 만들 테고, 신세계건설도 뭐 LH공사 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먼저 볼게요. 이렇게 먼저 보죠. 시가총액하고, 네, 시가총액이 이제 현대건설 4조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4조 4천억 4조 4,821억인데 2020년도 예,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한 6,112억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이걸로 나눠 보면은 한 7.3이죠. 예, 그래서 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영업이익으로 비교했을 때 이 시가총액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7.3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배당 같은 경우는 한 1.5, 작년도 배당금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모든 분기가 비교했을 때는 예,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GS건설은 놀라운 게 이 현대건설보다 한 1조 4천억 정도 더 싼 거죠. 1조 4천억 정도 싼데 영업이익은 예상 영업이익일 텐데 이 현대건설보다 더 번 거죠. 예, 그래서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 한 4.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게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더 싸다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은 계속 싸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뭐 업황이 안 좋으면은 뭐 이거는 숫자는 이제 비교기 때문에 시총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싸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회사에 악재가 있거나 뭐 업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건설주나 뭐 시멘트 관련주들이 약간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산업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뭐 좀 낮게 저평가 받으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당금은 한 2.6% 예, 생각을 하면 되고, 이 1, 2분기 때 비교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한 11%, 20% 줄었지만 3, 4분기 때 2020년 3, 4분기 때는 뭐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각각 12% 정도씩 예, 더 이익이 더 상승을 했죠. 예,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비교했을 때 2조 4,522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4,197억으로 예, 멀티플 밸류에이션 한 5.8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배당이 없네요. 예, 배당이 없고, 뭐 2분기는 좀 줄어들었다가 예, 4분기 때 좀 증가한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DLENC라 해서 되게 좀 어색한데, 예, 아마 대림 산업에서 아마 물적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건설 사업부만 좀 튀어나온 건데, 이게 이제 이편한 세상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올해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게 이제 대림 산업 걸 아마 가져와야 될 거예요. 대림 산업 걸 봐야 되는데 2조 1 2조 1천억 정도, 2조 1,585억 정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뭐 이 DLENC는 아마 새로 리포트들이 좀 나올 테니까 그걸 아마 업데이트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대림 산업 걸 갖다가 좀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해건설 한번 보죠. 서해건설이 생각보다 이 건설 그 탑 회사들에 비교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시가총은 이제 3,459억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1,727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 2밖에 안 되거든요. 뭐 건설사나 이런 데는 뭐 어차피 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업황이 굉장히 죽었었잖아요.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게 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뭐 상승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뭔가 뭐 건설이 더 뭐가 있겠냐, 뭐 첨단이나 뭐 기술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인건비나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자재비나 이런 것도 올라갈 테니까요. 네. 다행히 지금은 분양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시세가 올랐으니까.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배당금 한 뭐 2%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 현재 주가 이제 1,505원이고, 영업이익이 보시면 이제 4개 분기 동안 연속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좋은 부분이죠.
예, 올해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이후부터 예, 코로나기도 한데 400억 이상 계속 좀 찍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숫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서울 건설에서 이 작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지, 뭐 어디 어디 공사 수주를 바꾸니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한신공영, 예, 한신공영 예, 시가총액 1921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1424억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지금 솔직히 이거 보면서 좀 좋게 보였고요. 왜냐면은 이거 노란색 해도 되나? 노란색을 좀 칠게요. 예. 한신공영이 왜냐면 좋게 보인 게 시가총액이 1921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 1421억의 영업이익을 냈으면은 멀티플 밸류에이션 1.3년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해 동안 번 영업이익으로 여기 시총 다 벌어왔다라고 거의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한 뭐 1.9, 1.9% 정도 나오고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뭐 이 분기별로 이익률이 다 이제 상승을 했고 뭐 공영 쪽 이런 건설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에서도 만약에 주택이나 이런 거 질 때 공공 뭐 임대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영향을 받으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진짜 한신공영은 지금 이게 1.3이면 너무 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진짜 뭐 갑자기 이런 뭐 어떤 지금 요즘 시장도 많이 하락하는데 뭐 이렇게 안전주나 뭐 이런 거 했고 뭐 괜히 모멘텀이나 이런 거 오면 한신공영이 한번 뭐 크게 좀 튀어오르거나 이런 것도 오지 않을까. 예, 예전에 한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한신공영 이제 그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약간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 매력적인 구간으로 지금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라서 예, 저도 이제 멀티플 이거 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주 신생의 건설은 1794억이고 뭐 영업이익은 159억이어서 왜냐면 여기 4분기 예상이 지금 뭐 제가 못 잡는데 따로 뭐 그런 컨센서스가 아직 뭐 잡은 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안 나와서 일단은 뭐 이거는 좀 무시하죠. 뭐 이 멀티플이 한 11.3 정도 나왔는데 좀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뭐 건설주는 예, 요 정도로 보기로 하고 아마 뭐 다 같이 움직이면은 뭐 대형주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현대건설 우나 뭐 우선주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더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시멘트하고 이제 레미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숨겨놓고요. 시멘트하고 레미콘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인데 이제 쌍용 양회가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헤비하네요. 굉장히 높고 3조 2천억이죠. 3조 2천억 그리고 이익도 가장 많이 벌어요. 2,487억이고 그리고 이 시멘트 이런 회사 있죠. 보통 이게 뭐 슈퍼김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시멘트나 이런 약간 이뭐 자전거 쪽도 그렇고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까 이런 시멘트 관련 회사들이 뭐 이미 이런 뭐 어떤 멀티플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고 왜냐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낮게 평가받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금은 또 꼬박꼬박 잘 주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익이 안 나오지 않아요. 또 회사들이 대부분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뭐 그게 성장성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 마진이 좀 있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뭐 같이 투자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이상 많이 좀 빠지지 않는 가격에.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자산을 좀 투자해 놨다가 어떤 이런 식으로 뭐 3기 신도시던 아니면 뭐 예전에는 뭐 그 대북 협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 그런 많은 이제 뭐 통일이 정말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그런 모멘텀하고 뭐 지금처럼 뭐 정책 수혜주까지 만약 열린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 마진은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위로 한번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단기간이 될지 뭐 장기가 될지 모르지만 업황은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만났을 때 뭐 수익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좀 하시고 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기업에 뭐 안 되면 그냥 뭐 내가 배당을 좀 높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배당 받으시면서 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예. 저는 보통 그냥 좀 턴어라운드 되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이런 것 좀 깔고 앉아서 이렇게 오래 투자를 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자산이 많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시멘트하고 레미콘 예, 일단 쌍용 왕의
보시면 이제 3조 2,549억이고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2,487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으로 시총을 나누면 한 13.1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시멘트 레미콘에서 뭐 숫자가 낮게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대신 배당을 좀 많이 주네요. 배당이 이제 주가 대비해서 한 6.5% 정도 배당금을 이제 작년 기준에서 받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소폭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리마크 한번 같이 봐야 되겠네요. 리마크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 쌍용양에는 이제 시멘트하고 레미콘 있죠. 레미콘은 그 레미콘 차 아시죠? 이렇게 그 이제 콘크리트하고 뭐 거기에 이제 그게 물하고 이제 섞여 있는 상태죠. 이제 바로 이제 뿌리면은 이제 굳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레미콘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이게 직접 그 건설 현장에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굳어버리는 게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잘 안 굳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잘 섞이고, 그래서 레미콘 그런 걸 차량을 많이 쓰는 거죠. 또 그리고 이게 입자가 더 잘 기계로 하는 거니까 이제 차에서 돌아가니까 더 이렇게 잘 섞이겠죠. 빠른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 이게 계속 그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일 시멘트는 이제 시멘트가 31, 그다음 레미콘이 27. 레미탈이라는 거는 그 몰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래랑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뭐 아무튼 다 시멘트의 종류입니다.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일 현대시멘트는 이제 시멘트가 91% 거의 시멘트만 한다 보시면 되고, 삼투시멘트도 시멘트 여기 100% 전체 사업 매출 중에 100%고, 유진기업 저희가 그 2분기 실적 작년에 솔직히 나왔을 때 8월 이제 중순이었겠대요. 그때 이 유진기업이 좀 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시멘트랑 콘크리트 좀 보긴 했거든요. 작년도에도 뭐 건설 쪽으로 이슈가 좀 정부에서 계속 규제나 이런 거 내나오면서 좀 보기로 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건자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건설 자재 쪽으로 또 한 32% 가지고 있고, 레미콘 사업이 64%고, 동양은 레미콘하고 여기 아파트도 건설까지 또 하네요. 건설 사업도 한다 그러고, 보강 산업은 레미콘이 한 56%, 그다음에 아시아 시멘트는 시멘트가 82%, 레미콘이 11%, 성신양해는 시멘트 72, 레미콘이 11%, 부산 산업 100%, 그다음 유니온은 조금 떨어지네요. 40% 정도. 그다음에 SG도 레미콘이 한 43%, 고려시멘트 100%고요. 모엔즈는 레미콘이 98, 시멘트가 2%, 서산은 레미콘이 99%. 제가 이 리마크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이런 뭐 시멘트나 레미콘에 대해서 이익률이 늘어날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왔을 때 결국 이제 좀 장기로 봤을 때는 이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야지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로 나눠봤을 때 만약 아파트 건설이 아니고 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높다 그러면은 탄력적으로 이쪽 산업이 좋아진다 그러도 이익이 좀 덜 오르겠죠.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리마크의 이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적어두는 거고, 이제 쌍용양해를 한번 보죠. 쌍용양해는 549억이었죠. 이렇게 하고 2,487억 이 정도 벌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뭐 안정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봤을 때는 그렇게 전체 비교해서는 싼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한일 시멘트는 이제 7,238억인데 예상 영업이 972억이어서 시총은 대비 영업이 한 7.4 정도 나오고, 여기 똑같이 보시면 이제 한 배당은 한 4.5%, 배당을 굉장히 좀 많이 주죠. 배당 좀 많이 주고, 여기는 작년도 대비해서 여기도 또 성장을 많이 했죠. 성장을 또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일 현대시멘트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 4.5. 그래서 먼저 한번 이걸 보죠. 이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높은 거를 먼저 추려내면은 일단은 한일 현대시멘트 요거 노란색 하나 치고, 그리고 유진기업 2.7밖에 안 되죠. 2.7밖에 안 되고, 뭐 여기도 아시아시멘트 한 4.2 정도. 그다음에 성신양해나 이런 데는 좀 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여기 컨센서스 안 나오는데, 이렇게 컨센서스 안 나오는 데도 있죠. 이런 데는 다 빨간색. 왜냐면은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쉽게 예상 그거를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시장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여기는 그냥 빨간색으로 다 치고, 보강산업은 생각보다 상황이 좀 안 좋죠. 다시피 영업이 정말 조금밖에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유진기업 그때도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그때도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2.7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사 주식 중에. 그리고 배당도 한 3.2%까지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여기도 배당도 많이 주고, 뭐 한일 시멘트도 솔직히 괜찮은 게 이익률이 그래도 다 성장을 했잖아요. 이익률이 다 성장한 곳, 이익률이. 네, 그리고 뭐 유진도 성장인데 4분기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아시아 시멘트도 뭐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영업이 꾸준히 많이 좀 늘었던 한일 시멘트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일 현대 시멘트 이쪽도 지금 이 한일 시멘트, 이게 뭐 한일 현대 시멘트 둘 다 한일이 들어가는데 이쪽이 굉장히 좀 뭐가 좋은데, 이쪽에서 뭐 수주를 많이 뭐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유진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인 거죠. 지금 올해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와도 워낙 이제 저평가인 업황이기 때문에 많이 멀티플을 많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좀 장기 투자라도 약간 이렇게 낮은 가격이면 좀 투자를 한번 해놓고, 뭐 안 되면 연말에 그냥 배당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배당 받고, 뭐 중간에 이렇게 모멘텀이 오면은 또 주가가 한번 좀 이렇게 튀거나 오르면 그때 좀 정리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파트까지 한번 같이 이제 해서 보죠. 아파트까지 해서 봤는데 아마 눈에 저는 이제 보신 게 이제 한식물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뭐 유진기업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뭐 한일 시멘트 회사들도 좋은 것 같고요. 아시아 시멘트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보시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도 관심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업황도 봐야 되고, 뭐 시멘트나 이런 게 또 이제 앞으로 좀 뭐 공해나 이런 거에도 좀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좀 이 진짜 주식은 영향받는 게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체크할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좀 보신다 그러면 뭐 다른 거보다 약간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정말 벌고 있는지, 그리고 뭐 배당은 얼마나 주는지, 뭐 이런 것들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 회사가 과연 사업이 이 관련 업종, 이 지금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업종의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니까 그런 걸 같이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업체별로 좀 귀찮긴 하지만 업종별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좋아 보이는, 비교가 되니까 좋아 보이는 기업을 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